헬로 주보라! 네, 오늘은 4월 두 번째 시간으로 직업탐구 영역에 인천 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장준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성모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병원에서 러시아어 영어 코디네이터 전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로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러시아어로 Здравствуйте, очень приятно. Меня зовут Джуна, я являюсь менеджером в нашем больнице Святой Марии. Много пациентов прилетает к нам, и мы стараемся заботу. 와.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겠죠? 의료계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어학 전공자로서 또 우리 교육국 친구들에게 적당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실 것 같아서 모셨거든요. 네네. 우리 국제진료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좀 담당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국제진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큰 병원이 이제 국제진료센터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서에서 주로 하는 일은 해외에서 환자가 입국하도록 도와주는 일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국한 환자가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언어적인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뭐 코디네이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아무래도 언어적인 어려움이 크시다 보니까 그 생활하시는 것 자체가 어려우시고요. 저희가 호텔 예약하는 것부터 이제 김밥 천국에 가서 어떤 음식을 식사하실지까지 통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밥 천국까지 다 해요. 야, A to G네요, A to G. 네. 아니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맞는 게 외국인 환자가 입국해서 이제 다시 치료받고 귀국하시는 모든 과정을 이제 도와드리고 계시거든요. 네. 네, 저희가 전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언어 장벽이 있는 나라에 와서 치료받기로 결정하신 것도 굉장히 큰 결정이시고요. 환자분이 오셔서 이제 한국 생활을 하시면서 단순히 치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지내는 모든 그런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편하게 한국에 계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편입니다. 거의 외교관이네요, 그럼. 근데 민간 외교관으로서, 네,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제 러시아어를 전공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시잖아요. 네. 예, 해외에서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유학 생활도 하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따라서 러시아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 한 2년 정도 체류한 경험이 있어요. 아무래도 러시아가 조금 익숙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살았던 그런 문화, 체험했던 문화 같은 것들도 저와 잘 맞았고요. 그래서 러시아어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친디아라고 러시아, 인도, 뭐 중국 이런 언어권들을 굉장히 이제 그 앞으로 무렵에 전망이 좋다. 2000년대 중반에 나이가 중국, 너무 나오네. 중국, 러시아, 뭐 인도,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 그쵸. 조금 이제 네, 각광받는 네. 나라다. 앞으로 발전성이 높은 나라이 영어를 하면 앞으로 취업도 이제 잘 될 것이고 앞으로 전망이 좋은 나라들이 많이 잘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쵸 고3 때 담임 선생님.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선생님께서는 러시아에서도 이제 그 근무를 또 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러시아 현지에서도 또 경험하신 몇 년? 4년? 네. 제가 4년 정도 러시아에서는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와. 이제 그때 가장 많이 러시아어가 는 것 같습니다. 역시 업무로 부딪히면은 이게 많이 느나 봐요. 그쵸, 이제 혼나니까. 그쵸. 못하면 혼나니까. 네. 제가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이 없더라도 그런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네,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일은 실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생존 문제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잖아요. 이제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하시다가 또 한국으로 귀국하셔서는 의료관광 쪽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혹시 이 일을 계속하게 되신 계기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언어가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어를 살려서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을 찾게 되었고요. 특히 언어 전공하시는 이제 학생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영어만 가지고는 그 언어 하나로 취업하기는 조금 힘든
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추가 언어가 있으면 사실 갈 수 있는 방향이 확 스펙트럼이 넓어지신다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단순한 통역으로 이 일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어만 잘하면 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병원에 들어와서 보니까 엄청 의료적인 단어들이나 아니면 의료적인 행위들이나 어떤 네. 대학병원의 시스템이라던가 절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강도가 사실 되게 높아요. 업무 강도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네.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대부분 오시니까 기본 베이스 짜증이 있어요. 베이스 짜증. 베이스 짜증이 목이 요 짜증이 요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시작하시거든요. 네. 몸이 아프시니까. 네네네네. 몸이 아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항상 이제 대화를 하는 면이나 아니면은 네네. 뭐 응대하는 면에서 안 지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9년 차인데 9년 동안 여기서 네네. 일하게 된 계기는 네. 제가 신입사원 때 네. 어떤 환자분이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네네. 아버님을 모시고 오시게 되셨어요. 어허. 근데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쭉 하셨었는데 그때 네. 이미 암 사기고 뭐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아서 몇 달 남지 않은 그런 네네. 상황이셨거든요. 어. 근데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힘들게 와서 그런 결과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어요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저 같으면 굉장히 컴플레인을 하거나 네. 왜냐면 의료비 자체가 비싸고 이제 비용 자체가 저렴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아니면 뭔가 원망할 대상을 찾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러시아 분이 그분이 소아과 의사분이셨는데 네.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자기가 여기 와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런 경험을 제가 한번 하고 나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이 통역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지막 희망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사마리안 퍼스랑 몽골 그 친구들 2명 심장. 심장병 이제 수술하는 것도 돕고 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우리 장 선생님께서 이제 나서서 역할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선생님께서 진로 특강하러 또 많이 출강하고 계신데 우리 친구들에게 또 강조하시는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어학을 전공한다든지 아니면 의료계에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아마 요 방송을 요 컨텐츠를 네네. 보시는 분들은 아마 중고등 학생 네네네네. 여러분들이실 텐데 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현재에는 다문화 가정 어머님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네. 다문화 가정 어머님들이 의료 통역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에 또 굉장히 한계점이 있는 게 다문화 가정 어머님들의 대부분이 또 이렇게 뭔가 의료적인 전문 지식을 갖추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국어를 이제 구두로 배웠거나 이렇게 어떤 그쵸 네네네. 학위가 있으시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 이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 꼭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은 언어를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어민보다 잘하긴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어를 꼭 잘해야 되나요?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 네네. 일을 하고 싶은데 네네. 저는 한국 사람인데 네. 언어를 꼭 잘해야만 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언어를 잘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만 내가 언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른 필요한 덕목들을 더 갖추시면 이쪽으로 아마 진출하시기가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네. 언어 공부는 물론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환자를 케어도 하지만 환자가 입국할 때까지의 환자 유치를 위한 또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영상 편집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한다던가 뭐 문서나 서류를 할 수 있는 오피스 자격증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 채용할 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경험들을 많이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메디컬 코리아라던가 이렇게 네. 의료 관광 관련된 박람회를 상당히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조금만 있으시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이제 자주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박람회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실제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쓰실 때 저는 네. 관심이 있어서 이런 박람회를 찾아서 다녔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의지를 보여주시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어 대학교에서 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학을 전공한 많은 동기들과 후배 선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네. 분들은 대부분 해외 영업 부서로 발령이 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언어를 전공을 했지만 그 네. 언어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업무는 아니에요. 보통 네. 무역을 하시거나 뭐 해외 영업을 하시거나 할 때 대부분 러시아어를 전공했고 타겟 국가가 러시아여도 네, 네. 영어를 보통 사용해서 대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외국어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의료 코디네이터만큼 좋은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이제 통역사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의료 통역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일을 네, 하기 네. 때문에 소속이 병원이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요. 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단점이 있다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있는 경우에 네. 일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일이 많이 끊기는 그런 주변에 이제 동기나 후배들 많이 네, 보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언어를 살려서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계신다면 저는 이 분야 괜찮을 것 같고 네.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신 장준하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러면 헬로 주보라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주보라 감사합니다.